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쌤 채널과 함께하는 KIIP 한국어 읽기 시간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꼭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0과 언어생활입니다. 교재는 134쪽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 예절을 지켜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요.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해요. 표준어를 구사해요. 정확하게 발음해요. 적절한 호칭을 써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2. 여러분은 한국어로 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맞춤법이 틀려요. 띄어쓰기를 잘못해요. 발음이 부정확해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요. 속담 활용이 어려워요. 신조어, 유행어를 따라해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모국어를 섞어 써요. 높임말이 헷갈려요. 사투리를 써요. 동문서답해요.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와요. 아직 맞춤법이 많이 틀리는데 맞춤법에 맞게 잘 쓰고 싶어요. 제가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135쪽입니다. 문법 고 말다 고 말았어요. 어제 면접 본다고 했는데 잘 봤어요? 아니요. 면접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어젯밤에 축구 경기 보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했지만 결국 다시 피우고 말았다. 고향에 있는 동안 한국말을 안 해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있다, 잊고 말았어요. 헷갈리다, 헷갈리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토픽 시험 본다고 했지요? 5점이 부족해서 4급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친구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결말을 듣고 말았어요.
회의를 할 때 실수한 것이 있어요? 네,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높임말이 헷갈려서 과장님께 반말을 하고 말았어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모국어를 섞어 쓰고 말았어요. 적절한 호칭을 몰라서 거래처 사람들을 잘못 부르고 말았어요. 뜻을 잘못 알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할 때. 어제 청소를 하다가 부딪혀서 꽃병을 깨고 말았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해치고 말았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치는 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시험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136조 는 척하다. 요즘은 유행어가 빨리 바뀌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는 유행어가 많은데 그냥 따라 하면서 아는 척해요. 친구들 모임에 잘 다녀왔어요? 안 갔어요. 나가기 싫어서 바쁜 척 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공감하는 척 했어요. 길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무 문제 없죠?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못 알아듣는 단어나 표현이 있지만 다 알아듣는 척 해요.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척하고 집에 가요. 부모님께 전화할 때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는 척 해요. 처음 데이트할 때는 많이 못 먹는 척 했어요. 친구가 지루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지루해도 재미있는 척 해요.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척 해요. 말다툼을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해요. 친구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좋은 척 해요.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할 때 어떻게 해요? 별일 없이 잘 사는 척 해요. 언제 바쁜 척 해요? 받기 싫은 전화를 받았을 때 바쁜 척 해요. 언제 자는 척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자는 척 해요. 언제 멋있는 척 해요? 여러분은 언제 멋있는 척 해요? 말해 보세요.
137쪽입니다. 라민 씨와 이링 씨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링 씨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적응이 다 됐죠?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오래 살수록 한국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링 씨 한국어가 유창해서 항상 부러웠는데요. 어휘나 문법은 많이 알아도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많고 마음이 급하면 모국어를 섞어 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계속 노력하면 점점 나아지겠죠? 같이 노력해봐요. 이링 씨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이제 적응이 다 됐죠?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오래 살수록 한국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링 씨 한국어가 유창해서 항상 부러웠는데요. 어휘나 문법은 많이 알아도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많고 가끔 동문서답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계속 노력하면 점점 나아지겠죠? 같이 노력해 봐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자꾸 다시 질문해요. 한국어를 배울 때 표준어만 배워서 사투리 쓰기가 쉽지 않아요. 신조어나 유행어를 따라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상대방이 가끔 상처를 받아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잠시드 씨와 안젤라 씨의 대화입니다. 거래처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좀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좀 불쾌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랬군요.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네,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네요. 회의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끝나서 많이 아쉽겠어요. 다음은 신조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조어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재치가 있다.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된다. 신조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언어가 파괴된다.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혼란을 일으킨다.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신조어 사용. 우리 선생님은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는 새로운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잘 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언어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혼란을 일으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신조어는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뉴스나 신문에서도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새로운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조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회가 급변하니까 그런 특징들을 표현하려면 신조어만큼 딱 맞는 것도 없지요. 몇몇 신조어들은 저도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자주 쓰고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성세대도 신조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도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조어 사용에 대한 칼럼입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그러나 신조어의 사용은 언어를 파괴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 단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2%의 직장인이 신조어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고, 신조어 사용이 비교적 활발한 20대의 96%가 뜻을 이해하지 못해 검색해 봤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신조어를 사용하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늘어서 좋다는 기성세대도 있다. 그 밖에 신조어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재치 있는 말들이 많아서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신조어를 사용할 경우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나 보고서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와 정보입니다.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속담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서 그 안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 특히 많고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와 같은 속담에는 말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는 교훈이 담긴 속담도 많다. 이 밖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분, 오늘 장쌤 채널에서 중급 2 한국어 읽기 함께 하셨습니다. 제10과 언어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